월세가 다 나로 꽂히니까 저는 이미 회사 생활이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 열정적으로 해. 그래서 오히려 자리를 주려고 해. 불편해. 아니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자꾸 자리를 주려고 한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편한데 힘을 빼고 다니는데 왜 자꾸 회사에서 날 자리를 주려고 하지? 월세를 받고 하니까 예전에는 못하던 소리를 그냥 올바른 소리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그거를 좋게 보고 나를 자꾸 자리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난 그 자리 좀 부담스러운데 사람 관리하는 거 별로 싫은데 와이프가 병원 생활도 힘들어하고 대학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싸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너가 경제 공부부터 해서 살짝 깨우침을 받고 다시 좀 생각해봐라. 대학원은 나중에 가도 되는 거니까. 거칠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연차는 시간이 지나면 쌓이고 이러는데. 중도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 못 살게 굴다가 네가 아기를 봐라 이러다가 남편이 안 되겠다. 너 공부시키기 전에 마음 관리와 경제 공부를 시켜야겠다. 해서 이 수업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냈던 게 매우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살짝 깨우침을 주고 싶어서. 아니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좋아요. 제가 5채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회사를 다녔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 깨우침을 주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명의가 다 내가 있고 월세가 다 나로 꽂히니까 저는 이미 회사 생활이 편해요. 많이 놓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 열정적으로 해. 그래서 오히려 자리를 주려고 해. 그렇죠. 불편해. 이게 그렇다니까. 불편해. 그래서 최근에 와이프한테 얘기 많이 해요. 아니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자꾸 자리를 주려고 한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편한데 이게 힘을 빼고 다니는데 왜 자꾸 회사에서 날 자리를 주려고 하지? 월세를 받고 하니까 예전에는 못하던 소리를 그냥 올바른 소리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그거를 좋게 보고 나를 자꾸 자리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난 그 자리 좀 부담스러운데 사람 관리하는 거 별로 싫은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고민 좀 될 수 있겠다. 연봉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병원 생활도 힘들어하고 대학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싸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너가 경제 공부부터 해서 살짝 깨우침을 받고 다시 좀 생각해봐라. 대학원은 나중에 가도 되는 거니까. 뭐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그래도 열어둔 거죠. 네. 요거 둘 중에 하나 하면 요건 포기, 이건 네.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대학원 지원은 계속 기회는 있었나 보네. 기회는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단점이 내가 근데- 나이를 먹는다는 대학원이라는 게 승진 요건에 음. 킵해두는 거. 언제 내가 간호사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목을 맸었고 제가 안 가면 후배들에게 기회를 양보해야 돼요. 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후배가 먼저 가는 꼴은 막 자존심 상하기도 했고 그럼요. 이랬죠. 지금 생각해서 옹졸한 생각이었지 않았을까. 조금의 아쉬움. 아쉬움이 있죠. 당분간은 계속 회사 생활을, 병원 생활을 근데 할 거니까. 희한하게 마음이 편해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많이 대화하고 그런 걸 인정하고 이런 성과를 걷고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되게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요. 편해요. 그래서 면담하거나 이럴 때도 후배들에게 일단은 양보하고 저는 진짜 가고 싶을 때 가겠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 명의로 통장에 월세가 들어오면 더 편해질 거야. 내가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너 통장으로 월세 꽂힐 때 마음이 더 편해지고 병원 생활이 더 편해질 거다. 근데 진짜 그래서 빨리 받아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배움에도 관심이 있어요. 뭔가 배우는 거 좋아하고 네.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이런 거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내가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더 면접 가서도 또 당당하게 꾸미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또 진심으로 공부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때 진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월세의 힘이라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빌 언덕. 이 월세 받고 뒤에 그 힘이 받쳐주니까 회사에서도 예전에는 그게 없었을 때는 눈치 보게 되고 주눅 그렇죠. 들고 내가 요거 잘 실수하고 보여야 되니까. 위에다가 실수하고 하면은 내 자리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월세하고 나는 이 월세 계속 늘릴 거니까 멈추지 않을 거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하는데 사람들도 아마 어느 순간부터 느꼈을 거예요. 얘가 좀 다르다고 사장님 아들이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도 회사 사람들이 날 좀 다르게 보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진짜 또 배움이 신의 한 수였던 게 그러니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요새 드는 게 요새 병원이 전공의가 없어 그쵸.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 이제 그때 맞아. 시작된다 해서 한 달 하다 말겠지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코로나 대란 때도 여차저차 잘 버텼고 지금 계속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살고 있는 건데 이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일부는 지원이 되는 과가 있고 저희가 많이 추구하는 이제 야간 교육대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교육대학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사실 이게 그 맞추려고 생돈을, 한 게 아닌데 생돈을 내고 사실 간다면 주춤하게 되거든요. 이게 지원을 해준다
시간이 내가 한번 가볼까 했는데 만약에 그 시기 때 가야지 했으면 딱 지금 돈을 내는 네네네. 시기인데 의사 그러니까 파업을 하면서 파업- 뉴스에서 하고. 많이 보니까 대학병원 적자가 네. 심각하다. 그러니까 월급도 주기 힘들다. 네. 뭐 그런 뭔가 얘기를? 복지를 싹둑 이제 자른 거죠. 그럼 그러면서 그때 오히려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네, 고민할 걸 수도 필요가 있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애써 고민을 했네. 근데 마음은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없는 거죠. 어차피 나는 길을 이쪽으로 정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되게 멋있는 선배 모습도 보여준 거 아니야? 너네 먼저 해. 먼저 그게 멋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고맙다고 했어요. 네가 입장 정리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후배 할 사람은 먼저 빨리 해도 되잖아요. 선배 눈치 안 보고 가고 싶어도 지금 갈 수 없는 그곳은 그 모집을 안 해요. 지원을 안 해준대요. 재정이 어려워져서. 겉으로는 표현하기 불편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더 편해져. 약간 뭐지?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선생님이 책 보면은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사실 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영원한 줄 알고 그렇게 다니고 이랬던 건데 저도 병원이 파업하고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맞네. 제 시나리오에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네, 고민을 병원이 할 이유가 어려워져? 없어. 병원이 왜 어려워져? 앞으로는 전염병이 들고 그러면 더 흥하겠지. 노인 시대에 되면 더 흥하겠지 했는데 병원이 재정이 어려워진대요. 이거 제 시나리오에 없었던 거거든요. 병원 탄생 이래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드네.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경제 공부를 해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더 불안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 요새 좀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남편이 경매를 배운다고 하면서 등록으로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인생을 배웠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인생을 진짜 배워나간다라고 날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대화가 그전에는 그때는 안 배웠을 때라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제가 말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같이 물건도 공유하고 수익률도 보고 하고 또 다른 책 내용도 공유하고 이 책 좋다 서로 추천해서 읽고 이런 게 좋아졌죠 많이 부부간에. 그러니까 나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부인하고 얘기를 많이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내 나이 때 남편보다 잘한다고 생각 그것 중에 하나 뭐냐면 부인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꼭 산책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조율에 있어서 부딪힘이 없지는 않겠지만 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남편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좋게 풀렸는데 남편의 깐판에 잘 들어앉기는 않으니까 이게 남편이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킨 사람이 있나요? 부부가 같이 들으신 분은 몇 분이 계시긴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처럼 데리고 온 사람은 없죠. 부인 데리고 온 사람은 없어요. 동생을 데리고 오거나 아들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 4년 만에 부인 데리고 온 사람은 없다. 이게 남편의 의도가 처음에는 뭔지 의아한 거죠.